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 웹 쪽은 또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네, 그때 한번 세미나 한번 더 하든지 하고요. 그 파워 오토메이트 웹하고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질문 아까 좋은 거 하셨는데 자, 그래서 아까 이어서 계속 가면 자, RPA는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 자동화를 하려면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백그라운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if 구문, 뭐 반복문 이런 것들 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수 설정할 때 우리 패드에는 숫자, 문자, 날짜 이렇게 세 개 크게 지원이 되고 목록 변수, 데이터 테이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숫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 -2 그리고 0.1, 0.2 소수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문자는 가나다, ABC 특수 문자까지 그리고 날짜는 자 날짜가 이런 형태로 표현됩니다. 오전 뭐 9시 35분까지 시간까지 다 표현되고 자, 변수 목록은 array라고 해서 이렇게 변수 1번, 2번 여러 개의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변수를 한번 처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중앙 데스크탑 콘솔을 또 열어서 아까 건 닫고 자, 변수가 어떤 거냐면 자, 새 흐름 따라 만들어서 002 이렇게 만들고 질문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십시오. 네, 아까 질문드렸던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네. 마지막 멘트로 그 데스크탑이랑 웹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네. 어떻게 다른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앱이 실행된 게 보이시죠? 이건 제 네네. PC에 설치된 겁니다. PC에 설치된 거죠. 네. 자, 그런데 파워 오토메이트 웹은 뭐냐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자,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자, 이런 메뉴 밑에 보면 네네. 제가 아이디 다른 걸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워 오토메이트가 보이시죠? 네. 자, 여기에서 자동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자동화. 자, 여기 오토메이션 클라우드도 있고 여기 자동화들이 저 템플릿이 보이시죠? 네네. 자, 이건 이 웹은 우리가 뭐 데스크탑에 어떤 거 설치하지 않고 바로 자동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응용할 수 있는 것도 완전히 다른 걸까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인 데스크탑에 설치된 이거는 내 PC에 있는 걸 자동화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긴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 플로우에 보시면 클라우드 플로우는 이 웹에서 만든 거고 이 데스크탑 플로우는 이 앱에서 만든 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틀립니다. 아, 그런데 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런 웹에서 만드는 플로우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웬만한 기업은 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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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자, 흐름 디자이너에 오셔가지고 왼쪽에 보시면 맨 상단에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클릭을 하셔서 쭉 내려가 보면 변수 설정이 있어요. 보이시죠? 변수 설정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설정, 이게 변수 이름이에요. 자, 변수는 뭐냐면 어떤 빈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빈 그릇에 우리가 뭐 김치도 넣기도 하고 여기 쌀도 넣기도 하고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변수에는 우리가 숫자도 넣을 수도 있고 문자도 넣을 수 있고 날짜도 넣을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의 어떤 메모리의 빈 공간이고 자, 이렇게 변수 설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름이 딱 만들어지는데 이 이름을 그냥 그대로 써도 되고 저는 그냥 V1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V1 그리고 나는 숫자를 단순히 5 주겠다. 그러면 숫자 5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종료해 보면 이게 값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변수명. 그리고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 그럼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헬로 안녕 아까 전에 안녕 패드 한번 만들었죠. 그럼 메시지 박스에 이 변수 값을 한번 또 출력해 볼게요. 왼쪽에 변수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메시지 상자 있죠. 메시지 상자에 메시지 표시 다시 당겨서 표시할 때 제가 아까 전에 별표 안 X 표시가 있으면 변수 가져올 수 있다고 했죠. 여기 보면 값을 숫자 5 이렇게 입력하는 건 직접 입력하는 거고 아까 변수에다가 값을 입력했으니까 변수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해서 변수 보이죠? V1 아까 이름 제가 만든 거 이걸 딱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해서 실행 버튼 또 눌러주면 변수 1번 저장했던 걸 화면에 딱 출력하죠. 5.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변수를 한 개 더 만들어서 첫 번째 만들었던 변수 1번에 더하기 3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다시 변수에 가서 조금 천천히 할게요. 또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저기 밑에 보면 변수 설정이 있고 이걸 당겨서 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사이에 넣어주시면 돼요. 위치를 딱 이렇게 지정해서 쭉 당깁니다. 그럼 여기에 아까처럼 이름을 그냥 바꾸고 싶어요. 저는 뭐 v2, variable 2 그리고 여기 값은 아까 변수의 1번에다가 더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변수 1번에다가 나는 더하기 뭐 더하기 3을 한번 해볼까요? 더하기를 하는데 그런 수식은 이 백분율 기호라 이 보이죠? 그래서 이 패드에서는 변수 선언할 때 이 백분율 기호를 앞뒤로 넣어줍니다. 퍼센테이지 기호. 그리고 수식은 안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돼요. 확인됐죠? 이렇게 백분율 기호 안에 v1 플러스 3 이렇게 하게 되면 저장합니다. 그러면 변수 2번이 새로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메시지 표시할 때 우리가 변수 2번을 다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자, 상자 제목에 우리가 v2를 한번 보여줄까요? 변수 2번 이렇게 쳐서 변수 2는 값이 새로 만들었으니까 2번 variable 2 아까 거는 요거는 변수 1이었죠. 변수 1 요거는 v1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해서 바꿔서 저장해보면 실행해보면 아까 전에 변수 1번에 있던 거 값이 5였죠. 5가 나오고 변수 2번 variable 2는 5 더하기 3이니까 8이 나오죠. 예. 자, 이런 게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v1의 값이 5, v2의 값이 8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변수에 있는 영역에서 값을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습 한 번씩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 변수 설정할 때 이 변수 설정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아까 전에처럼 변수를 새롭게 만들거나 또는 나는 그냥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변수의 값을 바꾸고 싶어 하면 아까 v1의 값이 5 있었죠? 나는 그냥 v1에 5, 3 더한 거를 그냥 나한테 다시 넣어줘. 이렇게 되면 그냥 자기 변수를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v1에 나한테 다시 3을 더해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변수 설정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새로운 변수를 만들거나 두 번째, 내 변수의 값을 변경하거나 두 가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저장하고 클로즈를 하겠습니다. 패드는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서 마음껏 만들 수 있죠. 용량이 있는 만큼. 그런데 다른 RPA 툴은 이런 거 하나 만들 때마다 이제 라이센스 비용을 다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물론 저는 UIPS를 써보니까 아까 이재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셀렉터 이런 것들이 UIPS가 훨씬 좋긴 좋아요.
뭐 UIPS가 예전에는 그렇게 안 좋았는데 최근에 갈수록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좀 진보가 돼서 이 셀렉트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PIP 기능도 있어서 새로운 윈도우에 띄워가지고 업무 자동화 되는 것들도 굉장히 좀 진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RPA가 이게 MS RPA가 무료라는 거 진짜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써봤을 때 RPA, MS RPA 기능도 UIPS만큼 못지않게 모든 걸 다 지원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숫자까지 더하는 걸 해봤고, 자, 왼쪽에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뭐 변수 증가, 변수 감소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해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 문자열 한번 해볼게요. 문자열은 자, 새로운 흐름을 하나 만들어서 새 흐름 또 하나 만듭니다. 003 만들어서 자, 제가 지금 숫자, 문자, 날짜 이런 거 하는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냐면 이런 게 자동화에서는 다 필요합니다. 날짜 같은 경우에도 뭐 SAP를 실행하거나 다른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오늘 날짜부터 뭐 며칠 후까지 조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날짜를 계산하거나 또는 결과를 뽑았으면 그 결과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잘라주거나 붙여주거나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익히고 나서 자동화에 들어가야지 이런 걸 모르고서 자동화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웹화면에 네이버 띄워서 날짜 가져오고 뭐 이런 건 날씨 가져오고 이런 건 되지만 그 후속 단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이론들을 학습한 후에 자동화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 설정 땡깁니다. 이번에 텍스트로 할 거예요. 텍스트. 자, 그래서 텍스트니까 그냥 텍스트 1번 변수명 이렇게 주시면 돼요. 짧게 주셔도 되고 저는 여기다가 안녕 이렇게 넣어볼게요. 안녕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변수 한 개 더 만들어서 텍스트 2번 여기에는 패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변수에는 안녕이 들었고 두 번째는 패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변수 하나 더 만들어 보죠. 텍스트 한 개 더 땡겨서 텍스트 3번 하고 이걸 연결하겠습니다. 텍스트 1번 하고 한 칸 띄워서 텍스트 2번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텍스트 3번의 값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쭉 해보면 자, 텍스트 3번에 1번하고 2번 연결했으니까 3번에 지금 안녕 패드 이렇게 들어왔죠. 자,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 흐름 변수에 해당하는 변수를 더블 클릭하시면 변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자, 그럼 다시 안녕 패드를 이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자, 메뉴를 찾아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시면 돼요. 텍스트니까 텍스트 나누는 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쭉 가다 보면 저기 밑에 텍스트 보이시죠? 여기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 텍스트를 클릭하셔가지고 텍스트 자르기도 있고 채우기도 있고 뭐 많이 있네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당겨서 작업을 해보시면 돼요. 우선 나누기니까 쭉 내려가서 텍스트 나누기 있네요. 나누기를 다시 드래그 앤 드랍 합니다. 그러면 텍스트 분할할 텍스트를 3번이었죠. 안녕 패드 이거 선택해서 구분 기호는 표준이고 우리가 공백 기준이니까 여기에 공백 되어 있죠. 공백 한 개죠. 한 개니까 한 개만 하고 그리고 이거 실행한 후에 공백 기준으로 잘랐던 것을 여기 변수 여기다 딱 만듭니다. 텍스트 리스트. 그래서 저장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자동화를 좀 더 하게 되면 이런 리스트라든지 데이터 테이블 이런 것들 이해가 필요한데 자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런 것도 여러분 실습을 해보면 다 됩니다. 자 그럼 공백 기준으로 잘라서
안녕 패드가 이 리스트에 2칸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장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나누기 땡겨서 분할할 텍스트의 3번 변수 그리고 공백 기준으로 나눕니다. 저장해서 실행해보면 쭉쭉쭉 내려가서 나눴죠. 자, 3번에 있는 걸 나눴으니까 텍스트 리스트를 또 더블 클릭을 해보면 안녕 패드 값이 이렇게 나눠졌죠. 자,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오죠. 0번 리스트의 안녕, 1번 리스트의 패드. 자, 이게 목록입니다. 리스트고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이걸 어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값들은 어떻게 출력하냐면 텍스트 리스트 0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다시 메시지 상자 가서 화면에 한번 출력해 볼게요. 여기 메시지 상자 있죠? 메시지 상자에 가서 메시지 표시를 다시 드래그 앤 드롭 딱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상자 제목에는 뭐 이게 목록이니까 목록 변수라고 한번 쳐주고 표시한 메시지는 리스트 있었죠? 리스트, 텍스트 리스트 이렇게 하고 자, 아까 텍스트 리스트에는 0번, 1번 있었죠? 그럼 저는 안녕 0번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대괄호 있죠? 대괄호. 대괄호 딱 치고 0이니까 0, 인덱스 순번 이렇게 줍니다. 텍스트 리스트 대괄호에서 0, 안녕만 하겠다. 나는 패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1로 주시면 돼요. 텍스트 리스트에 가서 여기에 나는 패드 하겠다 그러면 1번 주고 대괄호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해보면 목록 변수에 두 번째 있던 패드 값이 딱 출력되는 거죠. 자, 요런 게 목록입니다. 자, 지금까지 재미가 없는데 조금 이따 이제 웹사이트 네이버 띄워서 값을 가져오고 이런 거 조금 재밌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원래 기본이 어렵습니다. 뭐든지. 예, 운동할 때도 처음에 뭐 골프 배울 때도 똑딱이 이런 거 어렵듯이 처음이 어려운 거지 이제 조금씩 지나면 재밌으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주말에까지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에 들어오신 거 보니까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다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흐름을 또 한 개 다시 만들어서 자, 텍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클로즈하고 텍스트 나누기 한번 해봤고요. 자, 날짜만 변수 한 개만 더 볼게요. 날짜는 어떻게 하냐면 새 흐름 또 만들어서 004 만들어서 제가 이 회사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이 정도 속도인데 너무 빠르다고 빠르다고 그런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빠르죠? 어떻습니까? 예, 빠르긴 빨라요. 네, 다른 분들은 괜찮으세요? 다른 분들은 이제 얘기를 안 하실 거니까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이제 반반이잖아요. 좀 하시는 분하고 처음이신 그렇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좀 빠른 거고, 그냥 하신 분들은 이제 따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셨던 분들은 너무 쉬운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못 따라가시는 분들은 시행점 내지 말고 끝나고 다시 책 사서 책 얼마 안 하거든요. 책 사서 저는 그 책 좋다고 봐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1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다 하면은 조만간에 김승준 님이랑 저처럼 똑같은 실력 됩니다. 기본. 아, 맞습니다. 예. 뭐 패드가 예, 대단한 뭐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하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 됩니다. 저는 뭐 패드에 대해서 일자도 몰랐다가 아, 이거 해야겠다 해서 공부하면서 책을 쓴 거지 제가 뭐 패드에 대해 전문 실력이 있어서 쓴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면 저보다 더 나아지실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기간에 저는 더 열심히 하겠죠. 네, 이재석 선생님께 물어보고 찾아보면서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럼 조금은 제가 더 나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뭐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앞으로도 편하게 카페에도 좀 올리시고 메일도 주시고. 네, 저도 이렇게 뭐 저도 SAP 쪽으로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이렇게 지식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데 저는 MS 세상에 들어와서 이렇게 MVP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어요. 와, 그래서 이재서 선생님이 보면서 굉장히 존경스럽다. 아, 제가 할 수 있는 걸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사실 SAP 쪽은 지식 공유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특히 SAP라는 회사는 또 독일 회사고 본인들의 라이센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날짜에 대해서, 날짜도 왼쪽에 보시면 날짜 메뉴가 있어요. 날짜, 시간,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가 보면 날짜, 시간이 있습니다. 예. 날짜, 시간에 가서 오늘 날짜가 있어요. 현재 날짜 및 시간 가져올기 이걸 땡깁니다. 그러면 현재 날짜 및 시간 나는 현재 날짜만 가져오겠어요. 날짜만 가져오면 current date time 이렇게 가져옵니다. 너무 기니까 저는 그냥 바꿀게요. 뭐, 시 date 이렇게 바꾸고 또는 뭐 date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실행하면 날짜 가져오죠. 오늘 2월 19일이니까 이렇게 시간까지 가져옵니다. 근데 저는 2022년 2월 19일 날짜만 필요해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면 자, 날짜 타입을 텍스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로 위에 텍스트 있었죠? 날짜 위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이렇게 텍스트로 날짜 시간 변환이 있습니다. 텍스트로 날짜 시간 변환 이걸 땡겨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우리 날짜 변수 데이트 있죠? 데이트를 자, 표준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난답니다. 2020년 5월 19일 이게 샘플이 보이죠? 그리고 변수가 보면 format dated time 너무 길죠? 뭐 그냥 둬봅시다. 실행해서 저장해서 실행하면 자 텍스트 변수 열어보면 날짜만 딱 저장됐죠? 자 이게 날짜 변수에서 텍스트만 딱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로 가져올 때 나는 뭐 이렇게 다시 말고 그냥 점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때는 형식에다가 사용자 지정을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요런 게 좀 로우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이어니까 y 점 대문자 점 small dd. 자, m은 왜 대문자냐면 분할 때 미닛이 있으니까 once는 대문자를 써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날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현재 날짜에다가 날짜를 더하려고 하면 이런 기능이 다 있어요. 날짜, 시간의 추가 이런 걸 하시면 돼요. 또 두 번째 가서 나는 내일 날짜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날짜 변수를 찾아가지고 추가 하루 더해서 또는 한 달 더 하고 싶으면 한 달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하게 되면 이 변수에 지금 resulted date 있죠. 이 변수에 날짜가 저장되는 겁니다. 우리 실행해보면 resulted date 여기 보시면 2월 20일 이렇게 2월 20일 내일 날짜 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날짜를 더하고 빼거나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간단히 실습해 보시고 이제 프로그램 쪽은 실습을 해보고 안 해보고 본인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뭐 피아노 악보를 보면 읽을 수는 있지만 피아노를 못 치잖아요. 그거와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반드시 실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시면 나중에 혼자서라도 좀 이렇게 실습을 쭉 하시고요. 그 날짜는 여기까지 하고 클로즈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목록 아까 보여드렸듯이 목록은 엑셀에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에 한 컬럼을 보면 값이 지금 A, B, C 3개 들어있죠. 목록 변수도 A, B, C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가서 또 보겠지만 데이터 테이블은 이 목록이 엑셀에 학점 말고 학생 이름 있죠. 이름이 있으면 이름에 뭐 이재석, 김성준, 아까 뭐 김우정 씨 이렇게 세 사람 있으면
자, 데이터 테이블에 ABC, 뭐 이재석, 김성준 이렇게 컬럼이 2개 있는 게 이런 게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록과 데이터 테이블 이해를 하시려면 엑셀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록 변수는 이것도 새 목록 만들기 하셔가지고 여기에 값을 학점 ABC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제가 실습만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변수에 보시면 새 목록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걸 당겨서 이름을 그냥 리스트 자동으로 준 거 두겠습니다. 두고 여기에 값을 목록으로 제가 ABC 추가를 하려면 왼쪽에 메뉴 보면 목록의 항목 추가했죠. 목록의 항목 추가 이걸 당겨서 리스트 항목에 값을 A 두고 A 합점 그 다음에 복사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다 됩니다. B, C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B, C 이렇게 되면 실행하면 리스트 변수에 A, B, C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들어가죠. 자, 이런 게 목록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이제 기본 문법에 대해서 좀 배울게요. if, 조건, 그 다음에 흐름 디버깅 하는 거, 반복문 보겠습니다. 자, 조건문은 우리 랭귀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랭귀지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려면 if 구문, else 구문 이런 것들이 이해가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로직으로 분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자가 100점을 입력하면 A 플러스 그리고 99점에서 90점을 입력하면 A 자, 이런 걸 논리 구조로 if 조건 추가해 가지고 하는 걸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새 흐름에서 만들고 자,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수 있게끔 100점 이런 걸 입력할 수 있게끔 메시지 입력 표시를 먼저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아까 메시지 상자 많이 추가했죠? 여기 보시면 입력 대화 표시 있습니다. 메시지 표시 밑에 입력 대화 표시를 당겨서 제목은 점수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자,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겠죠? 사용자가 입력하면 그 값이 변수 생성된 여기에 들어옵니다. 유저 인풋 변수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100점이면 우리가 A 플러스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 변수 밑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만약 있어요. 만약. 이게 if입니다. 만약에 뭐뭐시면 땡기면 첫 번째 피해현상자 아까 전에 사용자가 입력했던 값, 유저 인풋 이게 같으면이죠. 100점이면 A 플러스죠. 자, 여기 자, 100점이면 이 안에다가 메시지 상자 하나 추가해주면 되겠죠. 메시지 표시 또 땡겨서 자, 물론 이건 변수에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A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100점이면 A 플러스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해서 창이 뜨면 여기에 100점 입력입니다. 100점 하면 if 구문 안에 들어오겠죠. A 플러스 나오죠. 자, 그러면 90점에서 99점까지는 만약 아니면이겠죠. 만약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면 이걸 땡기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걸 이 사이에 만약 구문 사이에 땡기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않다면 우리 땡기면 또 구문이 만들어져요. 그럼 피현상자가 뭐죠? 아까 전에 사용자가 입력한 거 유저 인풋 이게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9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99점까지 되겠죠. 100점은 이퀄이 있으니까. 그럼 다시 메시지 표시를 이건 A라고 합시다. A.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하면 뭐 95점 입력하면 A가 나오겠죠.
A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게 조건 구문이고, 자, 여기에 뭐 이외에 90점 밑으로는 전부 다 C라고 합시다. B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밖의 경우를 땡기면 됩니다. 그 밖의 경우. 이외에는 모두 C다. 그러면 이때는 다시 메시지 표시를 그냥 C로 하겠는데, 복사한 걸 그냥 땡겨서 다시 넣어서 모든 걸 값이 전부 다 B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건 그 밖의 모든 경우니까 조건값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실행해서 뭐 80점 입력하면 B가 나올 겁니다. 자, B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조건문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이 조건문 기본으로 해서 자동화가 다 되는 거고, 조건문과 반복문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수작업하는 것들을 본인이 이 RPA가 막 반복하면서 이제 수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간단히 실습 다 한번 해보시죠. 이것도 닫고, 복사 기능은 저희가 한번 봤고요. 자, 디버깅이 있습니다. 디버깅. 디버깅은 뭐냐면, 다시 열겠습니다. 자, 이 콘솔에서 수정한 날짜 기준으로 소팅하려면 이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006번 다시 열어서 자, 사람은 로봇이 아니고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천재인 사람도 있죠.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의 로직을 확인하려면 디버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 만들 때 자동화 만드는 것은 디버깅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디버깅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라인에다가 클릭하게 되면 빨간색이 생겨요. 디버깅은 디버그가 뭐죠? 벌레를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딱 클릭하면 빨간 버튼이 생기는데, 자,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 딱 멈춰요. 실행하게 되면. 그럼 사용자가 뭐 95점 입력했어요. 그러면 딱 멈추죠. 그럼 사용자 입력이 값이 뭐지? 확인을 오른쪽에서 보시면 돼요. 아, 유전 인풋이 95구나. 그러면 95는 이게 100점이니까 이건 아니겠구나. 다음 작업 한번 해볼까? 해서 다음 작업 한번 실행합니다. 다음 눌러서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90점 이상이면 여기 타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다음 작업 여기 오죠. 그래서 여기가 A 값이 출력되는구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RPA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랭귀지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즉 이 RPA는 프로그램 랭귀지가 동일해요. 다만 코딩을 안 하는 것뿐이지 RPA도 프로그램 랭귀지다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자, 이제는 확인했으니까 다음 작업 필요 없죠? 끝까지 가겠다. 그럼 실행 누르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네. 자, 이게 디버깅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디버깅 할 때는 항상 확인하고 변수에 있는 값 확인하고 한 단계씩 넘어가면서 로직을 따라가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조건문뿐만 아니라 반복 구문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반복 구문은 패드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폴 각각의 경우, 루프 반복, 루프 반복 조건이 있는데 주로 이 두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반복 조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폴 각각의 경우와 루프 반복이다. 자, 폴 각각의 경우는 뭐냐면 아까 우리 목록 변수 만들었죠. 목록이 아까 엑셀에 A, B, C 값이 있던 거 목록 변수에 A, B, C 값이 있으면 이걸 루프를 돌리면 이 루프 안에서 A, B, C 값을 출력을 하는 게 각각의 경우입니다. 루프 반복은 그냥 단순히 1에서 100까지 반복에 이렇게 인덱스로 주고 나서 단순 반복하는 게 루프 반복입니다. 반복 조건은 어떤 조건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A, B, C 값 넣었었죠? 그걸 다시 열어서 값을 반복적으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걸 닫고 흐름 한 개 새로 만들죠. 네, 007 새로 만들고
다시 변수에 가서 목록 변수 만듭니다. 새 목록 만들기 만들고 여기에 목록에 항목 추가해서 값을 ABC 넣겠습니다. 목록에는 리스트 그리고 A 해서 붙여넣기 2개에서 B, C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이 목록에 지금 값이 3개 들어오겠죠? 3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이게 3개지만 예를 들어서 목록에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0개를 출력하려면 아까처럼 인덱스 1, 2, 3, 4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수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자동화하려면 왼쪽에 변수 조건 반복 있어요. 반복 구문에 각각의 경우가 폴 구문입니다. 각각의 경우 이걸 땡겨요. 땡겨서 그러면 여기 값을 반복할 값이 있어요. 여기에 목록 변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목록 리스트. 그리고 저장할 위치는 목록에 있는 값이 3개니까 한 번씩 돌 때마다 한 행이 여기 들어갑니다. current item. 너무 기니까 저는 그냥 아이템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아이템을 출력해 보면 되겠죠. 하나씩 될 거니까 그래서 메시지 상자 왼쪽에 가서 메시지 상자에 메시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뭐 메시지 표시할 메시지에 반복 구문 안에 포함된 아이템 하나씩 이걸 더블 클릭해서 저장하면 실행하면 값이 한 번씩 A, B, C가 나옵니다. A 나왔죠? 한 번 더 반복하죠. 반복하는 게 보이시죠? B 한 번 더 반복하죠. C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각각의 경우 폴 구문입니다. 자 다른 것 루프가 있었다 그랬죠? 루프는 단순히 반복하면서 어떤 걸 숫자만큼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서 자, 목록 변수에다가 값을 1부터 100까지 그냥 단순히 넣어주는 걸 해볼게요. 다시 목록 변수에 가서 새 목록 만들기 합니다. 자, 리스트 만들었죠? 여기에 반복 아까 전에 있었죠? 변수 조건 반복에 가서 각각의 경우 말고 우리 반복 요거 3번째 거 이게 루프입니다. 루프를 당겨서 시작 1번에서 끝 100까지 증가는 1 하겠습니다. 증가는 2 하면 1, 3, 5, 7 이런 식이겠죠. 증가는 1 하게 되면 잠시만요. 네. 지금 어떤 다른 분이 그 저거를 공유를 한번 해버리셨나 봐요. 본인 지금 화면에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는 다른 분이 본인 PC를 거기 네. 콘텐츠 공유를 눌러주셔버려가지고 제가 다시 할게요. 그러면. 예. 예, 그 반복 새 목록 만들기는 나왔거든요. 반복 요 부분을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웠다가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자, 새 흐름 새로 만들어서 자, 이건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겁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뭐 1번부터 10,000번까지 반복해. 자, 이런 거고 왼쪽에 보시면 저기 리스트 목록 변수의 값을 넣을 거니까 새 목록 만들기 다시 추가합니다. 리스트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변수 밑에 조건의 반복에 폴 각각의 경우 말고 여기 반복 있죠? 세 번째. 자, 세 번째 반복 땡깁니다. 그러면 시작 1부터 끝까지는 50까지만 할게요. 증가 1. 그러면 이 변수 생성됨이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반복할 때 1,
두 번째 반복할 때 이게 들어갑니다. 루프 인덱스에. 자, 이것도 너무 기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idx 이렇게 할게요. 인덱스니까. 자, 그럼 이렇게 50번 돌릴 겁니다. 자, 목록 만들기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변수에 가보면 목록에 항목 추가했어요. 그러면 목록에 아까 리스트에다가 자, 순번은 그냥 아까 전에 인덱스 순번 1, 2, 3, 4 넣어주려면 아까 룸프 인덱스에 제가 만든 거 인덱스 있죠? 숫자 값 현재 반복 순번 이걸 넣어주면 목록에 1, 2, 3, 4, 5, 6, 7, 8, 9, 10 쭉 들어가겠죠? 반복 막 하면서 들어가죠? 증가되면서. 자, 이게 단순 반복입니다. 자, 이런 반복 구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화를 반복 작업을 실행하는 거예요. 50번 돌았습니다. 목록 변수에 지금 1부터 50까지 들어갔죠. 자, 이런 게 루프 반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화면 레코딩 하는 걸 할 건데 이제 조금 더 재밌을 겁니다. 자, 화면 레코딩은 다른 RPA 솔루션도 다 있는 거고 자, 그런데 화면 레코딩 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화면을 레코딩하는 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띄웠을 때 버튼을 클릭하거나 값을 입력할 때 그 화면이 화면에 떠 있어야 되고 마우스가 거기 가서 클릭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마우스 막 움직이면 간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RPA, 우리 MS RPA는 그거 간섭받지 않기 위해서 흐름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그 마우스 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키보드 블럭. 그래서 RPA 좀 동작할 때 사용자의 키보드 마우스를 딱 스탑시키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써도 되고 뭐 가장 좋은 건 이재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 머신을 깔아가지고 거기에 돌리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러면 전혀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SAP 같은 경우는 아까 VB 스크립트 있었죠. VB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소스 코드 복사한 걸 가져와서 돌리면 백그라운드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SAP 막 돌아가는데 저는 다른 작업을 해도 돼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SAP 실행할 때는 VB 스크립트를 이용합니다. 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마우스 및 키보드가 밑에 있어요. 마우스 및 키보드 이런 메뉴에 보시면 입력 차단이 있어요. 입력 차단하게 되면 사용자의 키보드 이런 게 입력이 안 됩니다. 네, 뭐 누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를 한번 자동화를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에 버튼 누르는 걸 어떻게 자동화하는 건지. 계산기 여러분 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윈도우 키 누르시거나 검색해서 캘크 치면 됩니다. 캘크 쳐서 계산기 앱 실행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저는 이 버튼 클릭하는 걸 녹화하겠습니다. 흐름 하나 만들어서 자, 화면을 녹화하는 방식은 여기에 있는 레코더를 이용하는 방식과 왼쪽에 메뉴에 UI 자동화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녹화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개별 메뉴로 다 컨버전 되기 때문에 저는 우선 UI 자동화 있는 이 메뉴 쓰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밑에 쭉 가다가 여기에 UI 자동화 있는 메뉴를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 자체 이름이 창의 UI 요소 클릭이죠. 아, 클릭이구나. 클릭하겠네. 그래서 땡기시면 돼요. 클릭 한번 해볼까 해서 땡기셔가지고 UI 요소, 이게 화면의 버튼 이런 게 요소입니다. UI는 아시죠?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밑으로 된 화살표를 클릭하셔가지고 UI 요소 추가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창이 하나 뜨고 가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빨간색 바뀌죠? 하이라이트 되면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딱 누릅니다. 그러면 녹화되죠. 버튼 5. 가서 바뀌면 키보드의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르면 녹화가 딱 됩니다. 그리고 완료하게 되면 하나가 녹화가 된 겁니다. 자, 클릭 유형은 왼쪽 클릭이죠. 두 번 클릭은 바꿔주시면 되겠죠. 왼쪽 클릭 그대로 두고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오 누르죠. 자, 이런 게 UI 자동화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받아서 그 사용자가 입력받은 그 값을 기준으로 버튼을 눌러주는 걸 자동화를 하려면 지금 제가 UI 자동화 아까 버튼 클릭 하나 녹화했죠. 그러면 0부터 1, 2, 3, 4, 5, 6, 7, 8, 9 다 녹화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노가다성의 작업으로 녹화하는 방식도 있어요. 우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저는 그래서 미리 우리 시뮬레이션을 저는 3하고 5를 입력하는 걸 넣을 거기 때문에 그냥 3하고 5만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5를 입력 딱 했으면 그냥 더하기 3 하는 걸 그냥 수작업으로 녹화를 해서 그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창의 UI 요소 클릭을 한 개 더 해서 그러면 UI 요소 추가에 밑에 눌러서 UI 요소 추가를 또 눌러서 3 있죠? 3을 하나 더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뭐 더하기 버튼도 눌러줘야 되겠죠? 그러면 창의 UI 요소 클릭 더하기는 5 더하기 3이니까 이 사이에 또 해서 UI 요소 또 추가를 해줍니다. 더하기를 했어요. 바뀌었을 때 눌러졌나요? 네, 눌러졌네요. 완료. 자, 이렇게 해도 되고 한 번에 여러 개 녹화를 해놔도 됩니다. 자, 나는 이퀄까지 해놓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퀄까지 해놓고 다시 써도 됩니다. 자, 이거는 양의 값 플러스는 불렀던 거였고 그리고 창의 UI 요소를 한 개 더 클릭해서 이번에는 이퀄 일치하면 이렇게 실행하면 5 더하기 3 더하기 이퀄까지 나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UI 자동화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받는다고 해봅시다. 사용자한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산기에는 숫자가 10개밖에 없지만 계산기가 만약에 이 버튼이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0, 1, 2, 3, 4, 5, 6, 7, 11, 12, 13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UI 녹화하는 걸 갖다가 한 개씩 다 녹화할 겁니까? 못합니다. 자,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자, 우선 좀 다 지우고 한 개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5 있죠? 요걸 가지고 요걸 좀 동쪽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추가 작업 있죠? 추가 작업. 자,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오른쪽에 변수 쪽에 UI 요소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버튼입니다. UI 요소. 자, 이거 클릭하시면 예, UI 요소 이렇게 바뀌고 여기 UI 요소 추가해 보면 여기 3, 5 있죠? 5. 자, 얘를 3 이런 거 안 쓰니까 우선 다 삭제합시다.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메뉴에 여기에 메뉴에 사용되지 않는 UI 요소 제거 이거 클릭하면 삭제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개만 두고 자, 여기에 추가 버튼 누르시면 점 3개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 편집에 가봅시다. 편집에 가보면 또 무슨 창이 뜹니다. 무슨 선택해서 뜨긴 뜨는데 여기 또 추가 작업 있죠? 자, 이걸 또 편집에 가서 이게 윈도우 속성에 이런 것들을 녹화했구나. 이런 게 또 보시면 되겠죠. 네임의 계산기, 같으면 이런 걸 실행하는구나. UI 자동화가 녹화니까, 녹화해서 어떤 값을 저장한다. 근데 쭉 저 밑에 보니까 버튼 5가 있죠. 그럼 버튼 5면 이거 3 이런 거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 버튼 5가 지금 같으니까, 이 넘버 5, 5네? 그럼 여기 3 넣으면
3을 클릭하지 않을까? 이런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걸 그래서 3으로 바꿔볼게요. 제가 5였는데 3을 바꿨어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면 5지만 이렇게 실행해 보니까 3 누르죠. 자, 이런 게 자동화하는 사람들 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아까 전에 넘버 5에 무슨 버튼이었어요? 3 버튼이었으면 그럼 사용자 값을 한번 입력받겠습니다. 입력 대화 표시를 당겨서 사용자한테 숫자 값을 입력하세요. 값을 입력하세요. 하고 사용자가 임의의 값을 막 입력하겠죠. 그래서 값이 너무 기니까 좀 int 이렇게 바꿨습니다. 인풋 값 시스템 이렇게 하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라서 안 되고 입력 대화 표시 다시 당겨서 그냥 쓰겠습니다. 유저 인풋. 자, 이거 변수 그냥 그대로 쓰고 그러면 사용자가 3을 입력했으면 우리가 아까 문자 열 있었죠. num35 그걸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만드냐면 변수 있죠. 변수에 가서 변수 설정 이걸 하나 당겨서 뭐 그대로 쓰겠습니다. 뉴발 그리고 아까 문자를 보니까 아까 뭐 num 이런 식이 있었죠. num의 버튼 여기 있었고 중간에 5가 있었죠. 그럼 이 5를 갖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변수 아까 유저 인풋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에 1, 2, 3, 4, 5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해보면 사용자가 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뉴바에 지금 num7 버튼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이 변수를 아까 전에 어떤 편집기 열어가지고 거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버튼 5분에 들어가서 편집 들어갑니다. 다시 편집 들어가서 버튼 5분 여기 들어가서 num3 제가 바꾼 거죠. 이걸 지워버리고 변수 딱 보이죠? 여기 변수도 넣을 수 있구나. 그럼 유저 인풋 사용자가 입력했던 1, 2, 3, 4 이걸 바꿨던 게 뉴바였죠. 이걸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시 이거 시로 해놓고 사용자가 값을 2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누르죠. 자,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 하나, 버튼 하나 다 캡처해가고 자동화를 하려면 못합니다. 이건 제가 뭐 책에서 설명 안 했는데 여러분 세미나를 위해서 제가 좀 팁을 드렸고 좀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좀 쉬시죠. 목도 아프신데. 다른 네. 분들도 지금 따라온다고 바빠가지고 힘드셨을 텐데. 요거 한번 네. 실습해 보십시오. 예. 네, 그러면은 우리 55분이니까 일단 3시 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5분에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